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사이코패스 빵 터졌다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신임 대표 이분에 대해서 또 이 전환기 씨가 전환기를 품은 장동혁이 당대표로 당선됐다. 자신을 품는 자가 다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까지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 당대표까지는 오바가 아니고 과다망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전환길 씨의 입김이 어느 정도 통했다 이렇게 진짜로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조금 통했다, 조금. 그러니까 저는 전환길 씨 자체가 인기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이 사람이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처럼 인식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성격을 규정을 하자면 유튜브 전당대회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잘 활용한 그런 이제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가 됐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잘 활용한 신동욱, 김민수 두 사람이 1, 2위로 최고위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환길 씨가 또 유튜브에 보수 유튜브에 또 잘 통하잖아요. 강성 유튜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길 씨가 약간 좀 오버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고요. 뭐 지금 당장 대선 경선이 치러지면, 당내에서 대선 경선이 치러지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는 아직 한 10개월 남았고 또 대선까지 한참 남았죠. 네, 차기 대선까지는 이제 한 4년 좀 더 남았기 때문에 경선까지는 그때까지 전환길 씨의 입김이 통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소롭죠. 아니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 정당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라 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의 출범은 극우 정당으로 스스로를 좁혔기 때문에 그래 전환길 같은 인물이 저렇게 설치는 거죠. 당에서 자기가 발언권 주장하고 지분 주장하고 뭐 이진숙한테 대구시장을 넘겨주겠다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분 지금 직권 면직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실이 얘기했어요. 이진숙 방통위. 아니 이제 정말로 저런 인물이 당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설치는 정당은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보수 정당이라 보긴 좀 어렵고요. 그냥 극우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선거 때와 다르게 다른 포지션으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 선택적 문제가 있는데 글쎄요 그게 자기를 찍어준 당원들의 뜻을 바로 거역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어려운 길에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유승찬 대표 말씀은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민주주의는 헌법을 소호해야 된다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요 다양성 그 자체입니다. 헌법을 부정해도 됩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다양성도 수용합니까? 그렇게 비약하지 마시고요. 비약이요? 저한테 아까 비약한다고 아니 그러셨는데요.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의 주력으로 부상하는 마당에 전환길 씨도 계엄을 지지한 건 아니고요. 계엄을 안 지지했다고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쓰자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극우에서 뭐 중도 보수까지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극우는 봅니다. 독일에서도 히틀러를 찬양하는 세력은 범죄입니다. 그건 다양성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공화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양성 안에 범죄에 포함시킬 수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했는지는요. 우리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아니 헌재 판단은 그럼 부정하십니까? 아니 지금? 헌재 판단이 이게 헌재가 판단을 부정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을 위배했다 이렇게 헌법을 위배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을 부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야 어쨌든 아니 대한민국이 헌정주의 국가인데 헌법을 부정했는데 대한민국을 부정한 게 아니면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것이 바로 정당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손 좀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통합을 그냥 주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원래 이제 처음부터 탄핵에 대해서 이게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대표하고 갈등을 빚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핵에 대한 속도를 이제 주장을 세게 하다가 예. 두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끝났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뭐 반드시 뭐 막 그 극우 일변도 내지는 뭐 그 반탄 일변도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한편으로 이제 그 통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지난번에 이 김재원 최고위원 그 인터뷰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 전환길 씨에 대해서 극존칭을 사용을 하잖아요. 뭐 오늘 또 어디 라디오 나가서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지방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맞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랬죠. 저는 이제 그만큼 국민의힘 선생님. 국민의힘 당원 내부에 그런 이제 그 실질적인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이제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저는 통합 모드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도 막 당선됐을 때는 강한 메시지, 조경태 의원한테 뭐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요. 오늘은 또 굉장히 통합 이미지로 많이 이렇게 그 통합 메시지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선거를 누가 평가한 것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한동훈 없는 한동훈 심판 선거였다. 이 표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결국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끌어안는다고 말한 것이 오히려 패인이 됐다고 분석하는 분들이 공천 주겠다고 했는데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서 장동혁 후보한테 결집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사실 민심은 김문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둘만 놓고 보면. 그렇죠.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60%가량. 그러니까 또 거의 2배 차이는 아니다. 1.5배 이상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민심과 당심이 괴리된 거죠. 괴리가 된 거예요. 괴리된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장동혁 뭐 저는 잘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쏟아놓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국민의힘이 아까 뭐 우리 시간이 걸리면 좀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대가 안 돼요. 오히려 더 극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이 그런 합리적 보수 세력과 연합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왜 이렇게 의식을 많이 할까요? 그 조갑재 기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대표 저 탈당 뭐 이런 출당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 없으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정당 해산을 위한 초대장을 주는 꼴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윤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계엄과 탄핵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번에 왜 총선 때 한동훈 전 대표를 교체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작년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할 때 이때 그 한동훈 대표가 총대를 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 전 대표도 애국적인 그런 발로에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 막 여러 가지로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이제 그런 일을 그러니까 추진할 때 뭐 공감, 뭐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당내 여론을 이렇게 수렴해 가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약간 희생양 찾기가 있는데 박근혜 탄핵된 이제 유승민한테 그게 화살이 집중됐잖아요. 이제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이제 한동훈한테 이제 화살이 집중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하고 다 이건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다르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없었으면 여기 진짜 더 욕을 먹을 판이었는데. 저는 거기 저기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에 저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보수를 사랑하고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면 모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험이라 하면 분당. 네, 창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당해서 승부를 봐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 정치의 다변화 이런 데 기여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계속 미련을 갖고 있어 봐야 제가 볼 때 그 TK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자기 자리를 스스로 양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개혁이 불가능한 정당이고요.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은 더 이제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 전 특히 더군다나 이제 전환길 세력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아스팔트 세력 같이 이제 연대하게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길이 이제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이 지금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이 그래야지 사실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 어떤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도 설득력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중도층에게 설득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여기는 어떤 정책적 이야기를 해도 사실 국민들이 그 이전에 니들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니?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려면 저는 뭐 한동훈이 됐든 뭐 우리 조경태, 안철수 뭐 또 뭐 유승민,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통 보수 정당을 지켜왔던 이런 분들이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된다. 자꾸 눈치 보고 여기서 혹시 내 밥숟가락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지금 정치 상황 돌파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 상황 돌파하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어수선하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된 거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기소는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뭐 구속영장 재청구한다 그랬는데. 네, 저는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트럼프가 미국의 트럼프가 혁명 숙청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게 한덕수 전 총리하고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하고 트럼프가 과거에 통화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대통령 직무대행 할 때 통화도 하고 뭐 대선 나갈 거냐 이런 얘기도 이제 물어보고 이러면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이게 소셜 미디어에 쓴 혁명 숙청 중에 대상이 바로 한덕수 전 총리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불구속 기소로 이어졌다. 한덕수가 뭐 메시지를 보냈나요? 한덕수가 메시지를 보냈든 안 보냈든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검 수사라든지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미국도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예상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전 총리? 저는 이제 그게 왜 보통 왜 이상민 전 장관이나 여기는 뭐죠? 내란 방조가 아니라 내란 공범인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근데 특검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조라는 건 사실 언뜻 듣기에도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방조라는 혐의를 갖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도 이게 주요 임무 종사자면 증거 인멸도 무슨 문제가 되겠지만 방조인데 무슨 증거를 어떻게 인멸할 것이냐, 뭐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특검도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하기에는 뭔가 결정적인 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약간 이 특검 수사 전체가 뭔가 약간 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 한덕수 불구속 사태는. 네. 근데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지금 권성동 의원도 이제 또 영장 실질 심사 남았고, 근데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칼날이 더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특검의 칼날이? 저는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도까지가 한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소환 조사도 했죠.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권성동 의원, 요 셋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게 1억 수수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 돈이 이제 은밀하게 전달되는 과정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를테면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뭐 7억인가 이렇게 쓴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이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보석으로? 이제 그것은 이제 꼬리 자르기 비슷하게 이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인데, 지금 거는 저는 이 형평성을 좀 상실하고 너무 세게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이게 확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또 실제로. 왜요? 그러니까 딱히 지금 증거들을 못 잡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요 3명 정도가 최대치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체포동의안 포기하신 건가요? 그럼? 본인이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고 본인은 그걸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영장실심사 그래도 가는 거죠. 아니요, 그게 그래도 이제 표결해야 돼요, 본회의에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네, 안 하겠다고 해도 포결해야 됩니다. 네, 포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표결을 하면 민주당이 뭐 찍어달라, 찍어달라라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네. 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차피 찬성할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과반수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여러 가지 특검의 정황이나 이 수사 상황, 그리고 통일부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지금 다 있잖아요.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번에 아무리 권성동 의원이 거의 프로 복부라지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피해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향한 수사는 저도 더 확대하기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까 엄 수장님 말씀대로 추경호 의원, 지금 윤상호 의원은 이미 갖고 권성도 요 정도 선에서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팩트 없이 그냥 정황만 가지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 역풍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역풍을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기는 하죠. 근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사면 이후에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 뭐 한 올해 1월쯤 상황이죠. 올해 1월 계엄 이후에 이게 그러니까 보수 진보 진영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국민의힘이 안 망하고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진영 대치. 그래서 저는 조국 사면 이후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어서 이게 꼭 이 민주당한테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좀 이런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마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간사할 군번이 아니신데 법사위 간사로 갔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이거 크게 묻겠어요. 네, 요즘에는 이게 정치적 우리가 이 관습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뭐 지위를 낮춰서 아무데나 가고 뭐 다 합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사실 간사 이런 거 할 적이 절대 아닌데 그렇죠. 그냥 추미애 위원장과의 프레임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차기에 뭐 지방선거나 뭐 이제 이 몸집을 키워서 그거 도전해 보겠다는 건데 어쨌든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싸움, 화력은 좀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특별재판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내란 특별재판소. 이것도 더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날립니다. 나경원 의원과 또 붙게 돼 있잖아요. 이 프레임이 이거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해서 특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당장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런 뭐
그 의사라기보다는 예. 이제 강성 지지층에 예. 대한 메시지, 또 한편으로는 법원에 대한 특별한 압박, 예. 이 정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가 아니고 두 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취향, 원료는 알고 드십니까? 식약